최근에는 드라마를 안 봐요. 뭐 16부작, 10부작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TV를 한 6, 7년부터 끊은 뒤로는 정말 드라마는 영영 빠이빠이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또 한동안 굉장히 TV 귀신이었거든요. 뭐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9시 뉴스 하기 직전에 하는 그 드라마, 주말 연속곡, 대하 드라마, 미니 시리즈 정말 다 챙겨봤는데, 오늘은 어느덧 횟수로 20년이 된 드라마네요. 2002년도에 방영했던 내 멋대로 해라를 잠시 추억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워낙 잘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사실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 또 이나영이라는 거의 컴퓨터 그래픽에 가까운 여자 주인공도 있었지만, 남자 주인공이 또 양동근이어서, 물론 뭐 양동근 배우로서 가수로서 너무 멋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 그 조각 같은 미남들이 나오는 보통의 여느 드라마와는 좀 다른 설정이었거든요. 이 드라마는 지금은 뭐 쉽게 말하는 페인이라는 용어들, 덕후라는 용어들의 거의 시조새와도 같은 드라마였어요. 방송 당시에도 그 촬영지 배경이 됐던 마포 상수동인가, 거기 정류장에 고복수를 응원하는 여러 포스트잇들이 오랫동안 붙어져 있었고, 또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의 로맨스, 어떤 사랑 감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기본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외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또 많이 있어서 더욱더 즐겁지 않았나 봅니다. 뭐 하다못해 여자 주인공은 인디밴드 키보디스트였고, 남자 주인공은 소매치기, 미니 시리즈 주인공으로 소매치기가 나온 건 걸어사늘까지의 최민수 이후 처음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소매치기의 오래된 여애인은 치어리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는 여러 가지로 독특했던 얘기도 드리긴 했는데, 막 꾸밈이 화려하지 않은 드라마라서 더더욱 좋았었어요. 사실 이 드라마를 가로지르는 키워드는 저는 결핍이라고 보거든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인디밴드 키보디스트를 자처하는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아버지를 따라 소매치기를 배워 그날그날 먹고 사는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엘리트 기자지만 돈과 여자만을 쫓는 기자놈도 하나 있고, 또 고복수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미래는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공효진 배우도 등장을 합니다. 윤여정이 연기한 고복수의 엄마는 억척스러운 우리들의 엄마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고, 신구가 연기한 고복수의 아빠는 아들에게 사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 그리고 이후에 그 죗값을 뉘우치고 아들에게 용서비는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립니다. 또한 고복수 때문에 손을 잃은 형사도, 가죽장갑을 늙히고 등장하는 형사도 이야기 중간중간 빅 재미들을 주고 있죠. 드라마를 보면 아마 지금 감성으로 보면 갸우뚱할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과연 저 여자 주인공이 저 남자 주인공에게 왜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지? 라는 포인트도
그리 썩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는 그 모든 것들을 고복수의 시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뇌종양이라는 불치병을 선고받은 고복수에게 새로 찾아온 사랑, 그리고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 남겨진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살고 싶어하는 개과천선의 마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치기도 하지 않고 스턴트맨으로 살기는 살아야 하지만 이미 불치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최소한 정당성을 받기 위해 스턴트맨을 자처하는데요. 드라마가 끝나고 이 드라마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3-4번 정주행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해라는 20부작이라는 장편이 갖고 있는 조금은 빈약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구멍들을 구석구석 정말 잘 메꿔준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양동근이 아니면 도저히 대체 불가능했을 고복수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인형처럼 예쁘기만 한데 들여다보니 사람이고, 또 들여다보니 슬픔이 있고, 그리고 들여다보니 고복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조심스럽게 가꾸고 있는 이나영이란 배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장 큰 드라마의 백미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서름에 북받쳐서 입에 쌈을 물은 채 대문에 기대어 폭풍 눈물을 흘리는 고복수의 모습도 있고, 또 우연히 주웠다며 색소폰을 하루하루 연습하던 아버지께서 밥 먹는 고복수 앞에서 색소폰을 불어주는 장면도 이 드라마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되게 간편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그 드라마를 또 압축한 트레일러 같은 영상들이 도처에 많고, 또 그것들을 또 짤방으로 만들어서, 사실 제가 TV를 보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방영하고 있는 작품들을 마주하는 거의 모든 통로는 짤방이거든요. 스크롤을 한 30번, 40번쯤 내리면 한 회차가 끝날 정도니까, 물론 저도 그 유행과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즐기고는 있지만, 이 드라마는 성장,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밴드의 보컬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해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를 부르는 극중 밴드 보컬리스트의 애환도 그런 다른 이야기들과 어우러져서 또 진중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되게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 머릿속에 막 붕 뜨는 이 기분. 아직 처음이라 그러겠죠. 초반이라. 그래요. 신구가 연기한 아버지, 양동근이 연기한 고복수, 그리고 이나영이 연기한 전경, 이 3명의 캐릭터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작품입니다. 드라마 OST도 제법 훈훈했고요. 또 홍대라는 젊음의 공간, 사실 2002년도만 하더라도 홍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깔끔했는데, 그 홍대가 주는 젊음의 공간들, 젊음의 열기들이 드라마의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임정욱 작가가 이 작품 이후로 보여주는 아일랜드도 굉장히 인상 깊고요. 물론 뭐 저는 그녀의 가장 최고 작품이라고 꼽는다면 이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는 열린 결말을 보여줍니다. 뇌종양으로 수술을 선택한 고복수,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고복수가 과연 더 오래 살게 되는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요절을 하는지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죠. 옛날 드라마가 궁금한 젊은 친구들이라면, 혹은 그때 어떤 이유로 이 드라마를 마주하지 못했다면 꼭 한번 정주행해 보길 바랍니다.